10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주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 원 부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하는데요. 모든 법 규정이나 규제는 당연히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규제가 합리적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닌가 합니다. 합리적 규제라면 당연히 지키고 따라야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명백히 비합리적 규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로투데이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얘기 지난주에 이어서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다 저속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들어섭니다. 차량을 추월한 오토바이는 다시 3차로로 들어와 주행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하게 3차로로 끼어들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자동차와 추돌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가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야말로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3차로로 이동을 하고 가는데 앞에 차량, 이제 2차로에 있던 차가 네. 이제 건물로 바로 들어간다고 네네. 2차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건물 쪽으로. 네. 그러니까 보통은 3차선에서 있다가 이제 건물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이제 제가 제동거리가 안 나와서 그때 사고가 났었거든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이런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사고가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골목길로 들어서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맨 바깥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추돌 사고여도 차량 대 차량이 아닌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는 충격이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많이 있죠. 바이크를 무시하고서는 2차선에 3차선에서 바로 우회전으로 급차선 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 바이크를 정비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돌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파손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오토바이는 특수차나 화물차와 같은 대형 차량들과 함께 오른쪽 차로 지정차로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덩치가 큰 차를 따라가다 보니 시야를 가리는 등의 문제로 돌발 상황은 많은 반면 대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물차가 크게 가려갖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사고 나는 일이 확률이 많아요. 그것도 버스가 가게 되면 버스가 앞에 큰 차 가리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도로 바깥쪽 버스 정류장이 나오면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버스를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안쪽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 건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버스용 차로가 중앙만 있는 게 아니고 끝차선에 있는 것도 있는데 오토바이가 맨 끝차선으로만 주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버스 전용 차로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바이크 입장에서는 지정 차로로 맨 하위 차선만 타려는 게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로 인한 고충과 애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때에도 매번 곤혹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일 바깥 차로에서 제일 안쪽 차로로 들어서야 하는데 미리 차로를 옮기면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고 하나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지정 차로를 운행을 안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걸로 오해의 여지도. 그렇다고 급하게 바깥 차로에서 안쪽 차로로 들어가면 난폭 운전을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그렇지 뭐 하는 따가운 눈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꼼짝없이 법적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차선 변경으로 사고 났을 때 거의 100% 바이크가 다 책임을 지는 입장이죠.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원래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대각선으로 질러서 1차선까지 좌회전을 갔다. 그럼 100% 오토바이가 잘못이지. 그 밖에 좌회전을 하고 나면 다시 바깥 차로로 서둘러 빠져나가야 하는 등 생계가 걸린 배달 오토바이를 포함해 오토바이는
도로 위에서 말 그대로 애물단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정차로제 불편한 것은 그냥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바이크가 아직까지는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이게 주행을 하고 많이 타는데 법에서 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운전자 안전 확보 등 어떤 점에 비춰봐도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는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정작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단속되기 전까진 이런 규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거는 정말 좀 모르고 있었고, 저도 이제 차가 있지만은 뭐 고속도로 다닐 때 이제 1차선은 이제 추월 차로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반도로 뭐 4차선, 4차로 이런 곳에서 오토바이가 1차로선으로 달리면 불법이란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막 이런 교통법규 좀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엔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서와 함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아시냐며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올려놓은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다 딱지를 끊긴 사람들은 대부분 퇴근 후 딱지를 보자마자 혈압이 올랐다. 아직도 오토바이가 느리다는 선입견으로 추월 차선은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탁상 공론적인 발상이고요. 맨 가차선 큰 트럭 뒤에 버스 뒤에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는 그런 법 체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전문가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 보호, 안전운전을 위한 것이라는 도로교통법 취지에 맞게 지정차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반론적으로 가면은 저속 차량이 사실은 그 지정차로제에 적용을 받아서 가장 가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지켜지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성열 수석 연구원은 특히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등을 언급하며 오토바이 시내 도로주행과 관련한 비합리적인 규제들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변호사 이호영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진짜 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불합리하고 무엇보다도 되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이 대부분 네. 이제 앵커께서도 운전하시겠지만 네. 대부분 운전할 때 왼쪽 차로를 선호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거기가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해서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그 오른쪽 차로, 네. 하위 차로는 각종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네. 주행 흐름도 늦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차로를 선호하는 건데 네. 실제로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네. 그 지정차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최근에도 되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 지정차로를 지키기 위해서 네. 가장 하위 차로로 주행하던 네. 오토바이 운전자를 화물차, 대형 트럭이 뒤에서 그대로 추돌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고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제보받은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하위 차로로 네. 주행을 하다가 심야에는 그 하위 차로에는 각종 그 불법 주차되어 있는 트럭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차되어 있는 트럭 뒤를 추돌해서 네. 그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렇게 사망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 자기 동생이 그런 사고를 겪어서 너무 안타깝다. 하루빨리 지정차로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막 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 소원 낸다고 하시는데 언제 내시는 건가요? 현재 헌법소원은 네. 지금 올 그 10월 네. 안에 1차로 먼저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헌법소원이 사실은 이런 지정차로라는 것이 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다 피부에 와닿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느끼는데 네. 실제 일반 국민들이나 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또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소송에 참여를 하도록 좀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모여있는 인원이
지금 30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모여 있는 분들은 접수를 하고 네. 그리고 계속 추가 접수를 해서 2차, 3차 음. 이렇게 좀 접수를 해서 제 생각에는 1000명 이상 라이더들이 이 지정차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그러한 좀 움직임을 한번 좀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게 뭐 어떤 점이 위헌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이러한 규제가 네. 갖춰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합리성이 결여된 네. 그런 법령이다. 다시 말해서 위헌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어쨌든 그런 우리 헌법상 네. 기본권은 법률로서 정하는 어떤 그런 네.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제한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제한이 네.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합리성을 결여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규제가 네. 어떤 좀 덜 할 수 있는 네. 다시 말해서 그 규제를 받는 국민의 권리를 좀 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네. 그러한 것들을 안 하고 불합리한 어떤 규제를 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을 해서 그러한 법령을 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정식 심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핵심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거는 이제 헌법 이제 10조, 11조에서 파생되는 그 네. 행복주권권, 그다음에 평등권, 그런 쪽에 이제 위반을 주장해 보려고 하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규제 법령이 갖춰야 네. 되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네. 사람의 권리를 이제 제한하려면 그 법이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되고, 네. 그 수단이 적합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침해만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 지정차로제 같은 경우는 그 도로교통법의 그런 목적이 두 가지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원활한 교통 흐름, 네. 그다음에 교통 안전. 네. 이것인데 그 지정차로제 중에서 그 오토바이 원동기, 네. 오토바이와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그다음에 교통 흐름도 더 방해하는 것이어서 네. 이것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네. 라는 이제 주장을 펼칠 것이고 네. 뭐 제 주장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좀 받아들여진다면 네. 위헌 선언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외는 네. 그 지정차로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제도예요. 네. 차의 종류에 따라서 네. 차로를 통행하는 네. 기준을 나누는 건데 이게 독특한 게 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네. 뭐 EU나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쪽, 호주나 이런 쪽은 네. 전부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상위 차로로 주행을 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차로를 이제 주행하도록 하는 차들이 보통 소형차, 네. 소형 승합차 이런 쪽은 네. 이제 상위 차로로 가고 대형 트레일러 아니면 뭐 대형 트럭 네. 아니면 뭐 특수 네. 이제 그런 자동차처럼 네. 뭔가 크고 무겁고 느리고 다른 차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음. 그러한 차량은 이제 하위 차로로 가게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그 오토바이를 하위 차로로 가게 하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 뭐 해외 말씀하신 스탠다드랑 거꾸로인데 이게 왜 애초에 이렇게 됐는지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애초에 이게 이제 네. 1970년도에 네. 처음 지정차로제가 도입될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네. 그때는 125cc조차도 없었고 자동차보다 훨씬 느린 지금으로 치면은 아. 약간 그런 소형 스쿠터 네, 뭐 소형 이런, 스쿠터 뭐 한 50cc 정도 네. 이런 오토바이들밖에 없었던 시절이어서 음. 그때는 상위 차로로 가면 교통 흐름을 방해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네.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다 125cc 이상이고 125cc 정도만 되면 네. 시속 100km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오토바이들은 이제는 일반 승용차와 견주어서 똑같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런 네. 환경의 변화를 우리 법령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 오늘의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우문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꼭 뭐 헌법 소원까지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게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네. 어떤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 네. 법령의 해석의 최고 기관이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모두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지정차로 위반 벌금을 네.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네.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벌금 처분이나 이런 걸 안 받은 네. 일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런 법령, 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대한 네. 법령 소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 투트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최고 네. 그런 법 해석 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래야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결과 전망해 보신다면 뭐 자신 있으신가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일단은 네. 헌법재판관들이 네. 합리적인 판단만 내려준다면 다른 네. 선입관 없이 네. 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심판 대상 조항이라고 하는데 네. 심판 대상 조항이 과연 법령이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이 부분만 꼼꼼히 들여다봐 준다면 네. 얼마든지 위헌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저희도 결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보도해 드릴 거 있으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조항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이버는 부당하게 사업활동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누범기간 범죄에 대해 실형만 선고하도록 한 법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진척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현금 48만 원 등을 훔친 전과 5범 A씨 재판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적용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20대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10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